원장님 만나면 제가 꼭 듣는 질문이 있어요. 블로그 해야 되냐, 인스타 해야 되냐, 뭐 당근 해야 되냐. 요즘은 유튜브를 하던데. 제가 이 질문을 8년 동안 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갈게요. 애초에 그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는 걸 모르면 블로그를 하든 인스타를 하든 등록은 안 낼 겁니다. 학원 마케팅은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학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등록하지 않아요. 5단계를 지나가거든요. 발견하고 설득되고 간보고 등록하고 재등록하는,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게 들리니까 제가 8년 동안 마케팅 알려드리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연애입니다. 소개팅하고 썸 타고 만나보고 고백하고 계속 만나는 거. 학부모랑 학원이랑 하는 게 정확히 이거거든요. 그리고 미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학원 원장님들이 90%가 에너지를 쏟는 단계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제일 효과가 없는 단계예요. 이건 어딘지 제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발견, 이건 소개팅이에요. 학부모님이 여기 뭐지? 내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공감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땡땡 지역 수학학원, 목동 수학학원, 분당 수학학원, 강남 수학학원, 거제 수학학원, 이런 식으로 검색어에서 1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상위 노출 강박, 효과가 아예 빵이라고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원을 친다기보다 오히려 학교 이름을 더 많이 치거든요.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요게 학원 검색수, 자, 요게 학교 검색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검색하는 사람의 나이대랑 성별을 보게 되면 더 학부모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여기 학교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검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대부분 학교 이름을 왜 검색하냐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경우가 은근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학교 이름을 검색하다가 우리 학교 수학시험 어떻게 하면 100점 맞는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던가 전교 1등이 여기 학원 출신이라던가 이런 게 뜨면 어때요? 궁금하죠? 소개팅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차은우, 카리나는 또 아니다 보니까 이제 바로 우리 내 이름을 외친다고 이렇게 연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궁금한 건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소개팅에서도 되게 좋은 게 자기 얘기를 물어봐주는 사람, 되게 경청을 잘해주는 사람이 인상이 좋고 애프터를 따기가 좋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아나보다 라는 느낌. 그러니까 블로그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원장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진짜 검색하는 키워드로 노력을 안 했을 확률이 있다. 상위 노출이 문제가 아니라 노출해봤자 의미가 없는 단어를 했을 확률이 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사실 발견 단계가 달라져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소개팅만 한다고 우리 바로 연애가 될까요? 아니죠. 썸 타야죠. 바로 그럼 다음 단계, 설득 단계입니다. 이 사람 괜찮은데? 믿을만한 것 같은데? 매력 있는데? 라고 느끼게 되는 단계죠. 연애에서 확신이 말로 생기던가요? 아니죠. 나 믿어도 돼 라는 말 얼마나 안 믿어져요. 네. 증거로, 행동으로 사실 느끼게 되죠. 그게 바로 아이들 성적과 후기입니다. 남의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 비슷한 애가 잘 됐다는 바로 그 증거. 근데 원장님들 후기 얘기만 나오면 바로 얼굴 어두워지십니다. 제가 이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후기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대표님? 이게 강의하기도 바쁘고 애들 바쁜데 이런 걸 또 이렇게 푸시하기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그리고 애들한테 써달라고 하면 써주긴 하는데 이제 대부분 정말 휘갈겨서 대충 써들거든요. 제가 이제 또 받아봐서 알아요. 이것도 이제 진짜 정들고 캐릭터가 좋은 친구들만 써주지 자세히 잘 안 써줘요. 근데 애들이 사실은 대충 써주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할지 몰라서 못 써주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후기 써줘 그러면 사실 우리 쿠팡에다 후기 써달라고 해도 5줄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저만 쓰는 치트키가 하나 있는데요. 진짜 밝히고 싶지 않은데 후기를 그냥 양식지를 주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MBTI처럼. 그러면 후기가 확 달라져요. 어차피 애들이 할 수 있는 말에는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선택지를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하면 다른 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맞다, 대충 이런 사건이 있었지 하면서 마지막에 후기를 좀 길게 써주는 경향이 더 짙어져요.
그러니까 애가 금방 잘 쓸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직접 하는 원장님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저희가 양식질을 드렸을 때 정말 좋아하는 원장님들은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여기까지 하기가 난이도가 어렵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90%가 에너지를 쓰는데 제일 효과가 안 나오는 단계가 바로 이 간보기 단계예요. 학부모님이 학원 막 3-4군데를 이렇게 보고 후보해 놓고 저울에 올려보면서 재보는 단계. 되게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썸남과 썸녀가 많으니까 비교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 학부모님이랑 학원이 실제로 만나는 단계가 설명회와 상담이잖아요.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막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잔뜩 하지만 잘 안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예요. 설명회는 어떤 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솔직히 엄마들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원장님 입장에선 부담스럽다. 잘못 말하면 구설수 오르고 홍보 못하면 이게 아무도 안 오니까 그것도 그거대로 이제 쪽팔리고 강의는 맨날 하는 건데 이건 또 다른 일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우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게 문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설명회는 강의가 아니라 무대거든요. 이제 원장님이 가장 잘하는 기획과 홍보 방법에서 또 벗어난 거죠. 상담은 요즘 왜 힘들어졌냐면 엄마들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사실 한 명한테 쓰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진 시대잖아요. 아이들은 주는데 교육시장은 이만큼에서 이만큼 커졌다 보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 에너지를 더 써주길 원한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육아까지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다 챙겨달라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막 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맞추다 보면 학원이 안 돌아가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커지기가 어렵다는 뜻인 거죠. 안 맞춰주면 또 죄책감 들고 욕먹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간보러 오는 학부모님들을 그냥 맨몸으로 받지 말고 우리 전략적으로 받자 이거예요. 저는 그 블로그 대행사를 하던 시절에 블로그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구글 폼으로 늘 블로그에 넣어서 상담 신청지를 받았는데 그때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여기에 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상담 대본으로 받아서 써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실제로 컨설팅 하면서 이렇게 상담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노출 경로가 그러니까 간보기 전에 발견과 이 설득의 단계가 소개냐, 블로그냐, 설명회냐에 따라서 이 고객의 마음의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설득해야 될 내용과 양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 내용들을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원장님들이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연애에서 마지막 우리 이제 뭐예요? 등록이죠. 고백. 고백은 우리 뭐다? 도전이 아니라 확인이다. 고백을 자꾸 도전으로 하시는 분들 안 돼요. 네, 우리 고백은 확인이에요. 서로 마음 있는 걸 아는데, 썸에서 아는데 확인. 네, 그거를 우리 고백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한 매력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방문 상담과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예요. 레벨 테스트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내 애간장을 얼마나 잘 녹여줄 건지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어머님들을 더 안심시켜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만큼은 꼭 만드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결정을 했을 때 절차들이 걸리적거리고 매끄럽지 않으면 이 학원 뭔가 관리 안 되나? 그러면서 또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절차들도 등록 서류, 그 다음에 등원 안내, 그 교재 안내 이런 것들이 잘 나가줘야 한다는 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피라는 문자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동화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었거든요. 결정 직전에 학부모는 싹 끌어서 매력으로 당기고 결정한 학부모는 스무스하게 받아주고 이 단계는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 해결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사귀기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일주일만 사귀고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100일 전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오래 연애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깨지는 이유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나 요즘 행복한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깨져요. 학부모님이 학원을 떠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막 특정한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가 성적이 잘 오르는지 좀 모르겠는데? 잘 챙겨주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학부모님이 우리 애 요즘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좌르륵 나오지 않으면 이 학원 우리 애한테 관심 없나? 라고 느끼면서 불안해하시기 시작하세요. 바로 연애할 때 그 여자친구들이 불안해하는 그 시작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보고서를 저는 보내드리길 매우 권장하는데 이거를 사실 잘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제일 까다롭고 귀찮은 업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어떡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육아까지 바라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제 우리 부장님한테 보고하듯이 보고해드려야죠. 그리고 이 단계가 가장 무서운 단계인 게 잘하는 애가 계속 다니고 있다는 입소문이 또 새로운 학부모님들의 마케팅이 되기도 하니까 잘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참 까다로운 일이죠. 자, 정리할게요. 블로그냐 인스타냐 뭐 설명회냐 이런 툴은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거보다는 우리 학원이 몇 단계를 못하고 있는지 발견, 설득, 간보기, 등록, 재등록 단계에서 뭐를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소개팅 단계인데 고백 먼저 연습하고 있는 찐따라면 이제 연애가 안 되는 것처럼 마케팅도 잘 안 되거든요. 오래 만날 사이인데 계속 이제 간보고 다니면 서운한 것처럼. 그리고 이 5단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저를 이렇게 AI로 옮겨놓은 친구한테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아래에 링크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